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허리 통증, 운동으로 치료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8번째 강의인데요. 2번째 강의에서 허리 보호와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운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 허리가 불편하신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내가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허리를 안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주로 내시경으로 척추를 수술하는 사람이지만 허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해가 없으면은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결국 환자분들이 허리를 오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허리를 치료하자, 이 내용은 꼭 수술을 하신 분들이든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이든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모두 허리 안 아프실 수 있는 비결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허리 통증 운동으로 치료하자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을 척추 환자들을 재활하기 위한 허리 보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리 보호 프로그램 중에서 앞에 세 부분, 필수적인 허리 재활, 허리가 많이 아프시든 적게 아프신 분이시든 누구든지 꼭 해야 하는, 수술 환자든 수술 안 하는 환자든 누구든지 꼭 해야 하는 필수 허리 재활에 대해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할 때 여러 컨텐츠들이 요것만 따라하면 허리가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설명하는 것들을,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만 따라해서 좋아지는 거는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운동을 하실 때 비로소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허리의 퇴행을 지연시켜서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7편 강의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번째 강의고요. 7번째 강의에서는 고령 환자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령 환자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면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양방향 내시경을 숙달되게 하시는 분한테 의견을 들어보시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협착증은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80대 넘어가신 분들이 길에는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숫자가 허리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으셔서, 거동을 못 하셔서 신체적 자유를 잃고 요양병원에 갇혀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협착증은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셨을 때, 일반적으로는 70대 정도일 때 현명하게 판단해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허리를 쓸 때 어떻게 허리를 써야 될지 잘 판단해서 치료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환자분들은 부분적인 회복을 생각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만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 치료하지 못한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행위가 훗날 실체적인 자유를 잃게 만드는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내시경 치료에 있어서는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방성 수술도 숙련 의사들 간의 차이가 당연히 있지만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국내에 활발하게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쌓이신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 치료는 숙련도에 따라서 치료 계획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냥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요, 내시경 자체를 어느 정도 숙달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 치료 계획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척추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한된 외래 진료 시간에 도저히 환자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는 거여서요, 저는 이 컨텐츠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허리에 좋은 운동을 너무너무 찾으십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이란 말 사이 뒤에 숨어 있는 근력 강화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허리에 좋은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 근력 강화 운동은 허리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부위의 근육이 강해져서 밸런스가 깨져버리면은 허리에 막대한 힘이 떨어지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허리 주변의 인대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즉 허리에 좋은 운동이란 협응력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협응력이 뭔지 네이버에 찾아봤는데요. 근육 따위가 서로 호응하여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윤희님,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을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이 전반부에 설명하는 운동을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협응력이라는 거는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근육 간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한 군데에 힘이 집중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협응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운동이 돼야지 허리가 보호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헬스클럽이나 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처럼 근육이 당기고 근육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나도록 운동하면은 당연히 협응력을 기르는 점에서는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종류의 운동이라는 거는 근육이 당기고 근육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협응력 바탕되는 범위 내에서 근력을 기르셔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협응력이란 개념은. 그리고 허리에 좋은 운동이란 무엇이냐?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환자분한테 맨날 말씀드리는데 허리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1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 동안 허리를 계속 꾸부정하게 다니고 안 좋은 자세로 앉아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허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허리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아서 한두 가지를 하고 나머지 생활습관 교정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허리 통증, 디스크나 협착증은 생활습관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호전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허리에 좋은 운동은 나의 생활습관을 교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평소에 나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평소에 내가 물건 드는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위주로 선택을 해서 하시고 그 운동을 통해서 나의 생활 습관이 교정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시는 게 이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이셔야 되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몸이 뻐근하게 뭐 걷기도 만보 걸으면 좋은 거라 그러니까 만보를 내가 힘들게 걷고 나는 그 성취감이 어떤 통증 치료나 허리 진화를 낫게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신 행동이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생활습관 말씀을 드리냐면요, 척추란 관절은 척추도 일종의 관절인데 척추란 관절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디스크나 척추 주변 인대에 떨어지는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똑같이 물건을 짚을 때도 어떤 자세로 짚는지, 똑같이 체중을 견디면서 앉아있을 때도 어떤 자세로 앉아있는지에 따라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의 차이는 뭐 작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의 교정이 되지 않고 운동을 통해서 뭔가 허리를 나아지게 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성공하기가 어려운 생각입니다. 제가 척추 환자들을 계속 보면, 제가 내시경 수술을 주로 하면서 허리 환자들을 계속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요.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서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요. 뭐 살살 걸으시고요. 무거운 거 들거나 힘든 거 들지 마시고요. 나쁜 자세 취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활을 교육을 하려면 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지 무언가를 금지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시켜서 그 어떻게를 만들어주는 게 생활습관 교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활을 통해서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재활을 통해서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재활이지,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단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료 시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한테 방어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환자들한테 무거운 물건도 드셔도 되고요. 어떤 스포츠도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걸 필요성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생활 습관을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저는 절실하게 느껴왔고, 그걸 허리보호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척추 내시경을 주로 합니다. 척추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통증이 매우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심하게 움직이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척추 내시경으로 했지만 안에 있는 부분들이 디스크를 절제하거나 감압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존 개방적 수술에 비해서 생각하면은 상당히 재활을 늦게 가야 되는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 환자들을 위해서 통증이 적은 만큼 빠르고 안전하게 재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재활 방법은 내시경 환자들을 위한 재활 방법이 아니라 개방성 수술을 한 환자들을 위주로 재활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내시경 하신 분이랑 개방성 수술 하신 분들은 건드린 근육의 양과 치료의 양이 매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방성 수술 하신 분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는 거는 너무나도 로스가 많고 환자분들한테 최적의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그래서 척추 내시경을 환자들을 위해서 빠른 재활의 필요성 때문에 제가 허리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리 보호 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허리 보호 프로그램은 자세를 바로 하고 허리를 바르게 숙여서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을 줄여줘서 퇴행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른 자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목, 등, 허리 이런 식으로 C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머리 무게를 전 척추, 목, 등, 허리가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에서는 목, 등, 허리에 이런 식으로 팔과 머리의 무게와 상체의 무게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를 그린 그 부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환자분들이 아파하시는 부위가 많습니다. 목의 아래쪽, 등의 위쪽, 허리 아래쪽. 이건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시면은 이런 데가 아플 확률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허리 재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바른 자세의 의미입니다. 근데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왜 바른 자세가 잘 안 될까?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와 목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머리와 목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머리에서 상당히 뒤쪽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의 무게중심은 목과 머리가 연결되는 것보다 상당히 앞쪽입니다.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힘을 빼면은 목에 힘을 주지 않으면은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지기 때문에 C자형으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스프링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목이 앞으로 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유지가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 어깨가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몸에서 척추라는 곳이 전체적으로 체중을 받아주는 축으로서 이렇게 몸통의 뒤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팔은 척추보다 상당히 앞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빼면은 팔은 앞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견갑골이나 견갑골 등 쪽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팔이 앞으로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보다 팔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즉 바른 자세는 어떤 형태로든 근육에 힘을 줘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만,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해야만 바른 자세가 되는 거지, 바른 자세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자세가 너무너무 바르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허리가 아파 보신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내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만드시는 경우가 실제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시작을 하시면은 허리가 안 아프고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고수진님, 예. 뭐, 일주일에 한번 비싼 재활을 하면 아무 소용 없다. 평소 자세의 중요성. 예.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재활을 한번 하시면은 그 재활을 그러니까 저희 병원도 도수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관두드리는 거는 치료받는 순간 마사지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교육해주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써야지, 그 시간이 저는 훨씬 더 값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도수치료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도수치료의 효과는 그 순간일 뿐입니다. 결국 밸런스를 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 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는 게 치료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허리 숙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허리를 숙이는 건 결국 이런 형태입니다. 척추가 곧게 서 있고 고관절, 무릎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힘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엔젤님, 15년 전쯤 마사지샵에서 허리 마사지를 받은 후 디스크 탈출증으로 몇 개월간 통증이 심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요. 척추 전문병원 가서 미세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거의 괜찮지만 구부려서 오래 있거나 하면 불편해요. 그때 맞은 주사가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환자분들이 이거 아주 다빈도로 물어보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테로이드 주사일까? 통증 완화에 즉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간혹 인대 재생주사나 프롤로 주사를 아무런 스테로이드 없이 쓰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주사 치료를 하고 통증이 줄어드셨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테로이드 주사 성분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마사지샵에서 허리 마사지를 받으면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순전히 완전히 멀쩡했던 디스크가 마사지로 터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척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척추는 결국 체중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 힘을 실은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외력을 가하면 멀쩡했던 디스크가 터질 수 있지만, 누워있는 상태, 체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미는 힘, 누른 힘을 가해서 디스크의 완전한 멀쩡한 디스크를 탈출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가릴 수는 없겠지만 의학적으로는 마사지가 하나의 위험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마사지 때문에 디스크가 터질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아주 심하게 꺾는 형태로 마사지를 한 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몸을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누르는 정도로 디스크가 멀쩡했던 디스크가 터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게 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오늘 하나만 더 제가 좀 준비해 올 내용이 많은데요. 척추 등에 앉아서 엎드려 있었고 마사지 제 등에 앉아서 비슷합니다. 등에 앉아서 누르는 거면 체중이 꽤 많이 실리긴 했겠지만 자기 체중이 실리지 않는 범위 그 마사지 의사가 등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발을 완전히 공중에 떼서 누른 게 아닐 가능성이 좀 더 크시고요. 원래 나빴던 디스크가 터졌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나쁘게 숙이게 되면 허리에 힘이 집중되고 협착증,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협착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런 나쁜 숙이기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허리 아래 힘이 집중이 되면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보시면은 허리 통증이란 거는 디스크가 왜 생기고, 제가 디스크 원인을 지금 엔젤님도 이 디스크 원인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때,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이겁니다. 앞쪽을 세게 눌렀을 때 뒤쪽에서 수액들이 몰리면서 뒤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받습니다. 즉 체중을 실거나 체중을 실어서 허리를 굽힐 때, 체중을 실어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로 물건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허리 압력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바르게 허리 숙이기처럼 이런 식으로 꼿꼿하게 피고 물건을 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힘이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질 않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드는 사람이랑 이렇게 드는 사람이랑 디스크가 탈출될 확률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상태를 만들고 힘을 주면은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허리를 휘어놓고 나서 힘을 주면은 앞쪽에만 힘이 왕창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디스크가 확 튀어나올 확률이 확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상 척추가 있고 신경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이 후관절 쪽에 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디스크가 탈출이 되든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은 척추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되면 인대가 자꾸 두꺼워지고 약해진 디스크가 무너져서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꺼워진 인대와 밀려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협착증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불안정하게 자꾸 흔들어주면은 인대에 자꾸 과도한 힘이 떨어지면서 협착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외래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무거운 물건 들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건 답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분들이 물건 들고 싶어서 들겠습니까? 들 수밖에 없으니까 드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들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허리 보호 프로그램 후반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물건을 들게 훈련을 시켜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건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급하니까 물건을 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숙여서 물건을 드시도록 환자분들을 훈련을 시켜드리는 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게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고고님, 런닝 후 편측 엉덩이가 아픈 경우 허리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보통 환자분들이 스스로 아십니다. 허리에 힘이 달라졌을 때 엉주의 통증이랑, 보통 통증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감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했을 때 엉치의 통증이 생기시면은 허리 때문이고요. 고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거나 했을 때, 고관절을 움직였을 때 엉치의 통증이 생기면 고관절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관절은 골반의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 불편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척추 쪽의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바르게 허리를 숙일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근육들 간에 균형 있게 힘을 쓰는 훈련이 돼야지 허리를 바로 숙일 수 있는 거지, 힘이 장사해서 허리를 바르게 숙이는 게 아닙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 힘이 근력만 좋다고 해서 허리가 안 아프면 헬스 하시고 무거운 물건 드시는 분들 허리가 제일 안 아파야겠네요. 그런 분들이 허리 아프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건 근력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제가 허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허리 보호 프로그램을 내시경 수술하시고 바로 2, 3일 정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허리 보호의 기본 원리는 수술을 하신 분이든 수술 안 하신 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허리 재활의 운동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건 수술하신 분이시든 수술 안 하신 분은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응용 동작 정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같습니다. 평소에 자세를 바로 하고 물건을 들 때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수많은 운동법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수많은 운동법들이 다 이걸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운동묘표에서 그 동작을 너무너무 기계적으로 잘 수행하는 거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운동 자체가 과도해지거나 적절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개념 자체의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허리 보호를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4가지 동작을 일단 설정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르게 걷는 연습을 먼저 하라고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앉기 연습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숙이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은 보통 이걸 반대로 하십니다. 내가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면은 보통 앉아서 작업을 할 때 사무직 분들이 허리가 아프시면은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허리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아프기 때문에 숙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덜 아파질까 원인을 찾으시는데요. 변축일님, 병원을 다녀도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군데를 다녀도 소용없네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요. 일단은 제 첫 번째 강의에도 나오는데요.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증상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고요. 허리 자체가 몸의 양쪽, 허리가 어디냐면은요, 벨트 라인이랑 몸의 가운데가 만나는 데가 허리입니다. 보통 그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는 마비가 진행할 때 빼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치료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에도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유압술일 수도 있고요. 그게 환자분들 그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원래 타고나지 않은 새로운 구조로 만드는 그 유압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 침습으로 하는, 조금 째고 하는 감압술일 수도 있고요. 내시경으로 하는 감압술일 수도 있고요. 이 치료 각각에 따라서 환자분이 재활에 필요한 시간이랑 몸의 부담이 다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란 말에 너무 겁먹으시기보다는 어떤 수술이고 어떤 치료인지에 대해서 환자분이 자세히 공부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어쩌면은 수술을 조금 좀 덜 두려워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수술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 수술을 만약에 많이 통증 조절이 안 되신다면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그걸 생각하시는 동안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허리를 안 아프게 관리하실 수 있다면은 수술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앉아서 숙였을 때 아플 때 앉아서 숙여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
코불 체어, 뭐 이상한 보조기, 뭐 그런 것들을 사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앉아서 숙일 때, 그러니까 바르게 앉지 못하는 사람이 바르게 앉아서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꾸부정하게 쓰는 사람이 바르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꾸부정하게 걷는 사람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몸의 중심이나 몸의 밸런스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사람이란 동물은 원래 기다가 서게 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에 맞게 척추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걸을 때 몸의 밸런스가 자유롭게 머리의 무게가 발끝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바른 자세가 잘 나올 수 있는 도록 훈련을 하시고, 걸을 때 그 바르게 몸이 걸어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느낌을 가지고 앉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느낌을 가지고 바르게 앉아서 숙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앉아서 숙일 때 아프다고 해서 그런 보호 장구나 보조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는 결코 오래가는 해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나비님, 왼쪽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방사통입니다. 신경이 눌려 있으면서 통증이 심합니다. 9개월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통증이 없어질까요? 일단 신경이 눌려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이 물리적으로 디스크나 협착기에서 물리적으로 많이 눌려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신경이 눌린 건 적은데 생물학적 염증 반응 때문에 자극이 돼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경이 눌려 있는 것 자체가 눌려 있지만 내가 간헐적으로 약물을 먹고 간헐적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생활습관을 조절해서 통증이 조절이 되신다면 그대로 지켜보셔도 되고요. 약물을 끊을 수가 없고 주사를 계속 맞으셔야 된다면은 내시경 치료를 전환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통증을 주사나 약으로 계속 억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근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시더라도 통증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헐적 주사와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픈지를 찾으시는 게 첫 번째라고. 그걸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픈 상황에서 내 자세와 내 몸의 밸런스가 어떤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서 그 자세와 그 밸런스가 안 나오도록 제가 강의 드린 것들을 적용해서 환자분의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해보셨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허리를 숙이기 위한 4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허리를 그러니까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체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숙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숙이지 말라고 하고 물건 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걸 안정적으로 해내시려면은 일단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이 매우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는 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배에 힘을 주고 무릎으로 버틴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결국 코어 근육 전체를 파이어링해서 무릎으로 버티는 겁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무릎으로 버티면서 상체를 숙이셔야 되고요. 물건을 들거나 할 때는 그 상태에서 엉덩이 쪽에 근육을 사용해서 허리를 드셔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그림에 있는 자세가 나오려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이 자세가 나오려면은 무릎으로 버티려고 허벅다리에 힘을 상당히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를 바르게 숙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두 번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훈련해야지 저런 모습이 갖춰집니다. 실은 저런 훈련이 가장 잘 되어 계신 분들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드시는 분들. 저희 병원 근처에 청과시장이 있는데요.
청과시장에 가시면 환자분들이 이 방식을 실천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허리가 이미 망가지신 다음에 허리가 더 망가지지 않으시려고 그걸 실천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망가지기 전에 허리가 아팠을 때 초기에 내가 허리를 숙일 일이 있다면 배에 힘을 제대로 주고 무릎으로 확실히 버티면서 거기다가 물건까지 들어야 된다면 엉덩이 근육으로 허리를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역도 선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역도 선수들이 그 자세를 취하는 거는 그 자세가 강한 힘을 견딜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약한 물건들을 들게 되면은 허리에 별로 무리가 훨씬 적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허리를 숙이기 위한 이 4가지 동작이 허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서정님, 하루 10시간 서서 일을 하는데 평소 허리와 목 T자로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일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이라서 MRI를 예약했는데 시술이라고 쌤이 말씀하신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인가요? 참고로 저는 46살이시고 왼쪽 팔과 다리가 가끔 저려요. 보통은 내시경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수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술과 시술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수적인 정의를 좀 더 쓰는 편이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시술은 구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수술은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조직을 뭔가 떼내면 수술이라고 보고요. 조직을 떼내지 않으면 시술이라고 보는 건데요. 결국 구조 변화를 만드냐 안 만드냐의 문제겠죠.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요. 구조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조 변화를 만드는 건 근본적인 치료가 될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구조 변화가 없는 시술은 통증을 완화하거나 증상을 완화하고 그 상태에서 바른 자세나 생활 습관을 고쳐서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내가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시술의 경우 시술을 받고 내가 원래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해서 하나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이라는 거는 통증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자분들이 선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시술을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적절한 생각은 아니십니다. 예. 현재 필라테스나 기타 헬스 강사들에 의해서 무리하게 권장되고 있는 허리 건강에 안 좋은 예시를 들어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허리 건강에 안 좋은 운동이라 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운동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를 벗어나면은 다 안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꽤 강한 운동도 허리 건강에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는지는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운동을 할 때 운동에서 기본적으로 이해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여러 자료들을 보고 환자분들이 현명하게 취사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허리 보호 프로그램, 저희 병원에서는 허리 보호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아까 말씀드린 바른 자세를 위한 4가지 제안, 그리고 바르게 허리를 숙이기 위한, 바르게 상체를 숙이기 위한 4가지 제안들을 합쳐서 환자들을 위해서 단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배에 힘주기 훈련을 첫 번째 시킵니다. 모든 재활에서 선행되는 겁니다. 배에 힘을 주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운동은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건 필라테스를 가거나 헬스를 가거나 다 얘기를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시킬 때 배에 힘을 먼저 다 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허리에 갑작스러운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의 허리 운동의 가장 기본은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습관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운동만 안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배에 힘을 주지 않고 하면 다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동적 안정성을 위해서 바르게 걷기 훈련을 시킵니다. 환자분들이 내가 바른 자세가 뭔지를 스스로 깨달으려면은 자기가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목의 위치가 다르고 팔의 길이가 다르고 배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럼 자기 몸에서 자기 몸에 현명하게 힘이 떨어지도록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해서 자기 몸의 밸런스가 뭐가 맞는지를 스스로 느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 몸에 바르게 근데 이게 결코 오래 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환자분들한테 바르게 걷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환자분들이 오해하셔서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듯이 10,000보 걸었다고 저한테 칭찬해달라고 그러시고 첩착이 심하신 분이신데 뭐 30,000보까지 걸었을 때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많이 걸으시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하기 위해서 걷는 거는 그렇게 많이 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거르시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허리를 위해서는 오래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일정 시간 뭐 15분 뭐 20-30분 정도 30분 내외 그 정도 걸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걷는 훈련을 먼저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상체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무거운 물건 안 드니까 허리 숙이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동작을 할 때도 허리를 상체를 약간씩 숙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체를 숙이는 그 모든 동작을 할 때 무릎으로 버티는 습관을 들여서 동적 움직이는 상태에서 허리에 갑자기 힘이 가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이거를 전 이 세 가지를 필수 재활이라 허리 재활이라고 정의했고 저는 이게 척추 내시경 하신 분이시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던 이걸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호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걸 생활 습관에서 얼만큼 실천하시느냐가 여러분들이 자기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와 거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 재활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정적 안정성을 훈련시켜 드립니다. 바르게 서기, 그리고 바르게 앉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비로소 강화를 좀 해드리게 됩니다. 근력을 좀 기르는 쪽으로 연습을 시켜드리게 됩니다. 앉아서 숙이기, 그리고 물건 들 때 꼭 필요한 엉치로 허리 들기, 이런 훈련들을 시켜드리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부상을 막기 위해서 균형 잡기 운동을 시켜드립니다. 결코 운동을 통해서 30,000보, 40,000보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지구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결코 근육이 빵빵해지는 강한 근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허리를 보호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협응력을 기르는 거고요. 그 협응력을 기르는 범위를 벗어난 건 스포츠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에 힘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척추는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배에 힘을 주는, 지속적으로 배에 힘을 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 근육에는 보통 속근육과 겉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속근육과 겉근육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배에 힘을 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코 이게 강한 힘이 아닙니다. 환자분들한테 힘을 주라 그러면은 아주 강하게 근육을 꽉 짜서 뭔가 힘을 주어서 내 힘이 생기면 이 통증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강한 근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배에 힘을 빼지 않고 배의 겉근육과 속근육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복압이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박영수님, 65세이신데 평소에 협착증으로 고생하는데 살이 찌면서 더 고통이 옵니다. 자주 다니는 허리 병원에 가면 MRA를 촬영하고 허리 아픈 부위에 주사력을 넣어주면 1-2년 괜찮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허리가 좋아질까요? 내일 또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네요.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허리 아픈 부위에 주사를 넣는 거는 기본적으로 염증을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감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약을 해드릴게요. 주사를 맞아서 1, 2년 괜찮으시면 1, 2년 안에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은 결국 또 주사로 주사액을 넣으셔야 될 거고요. 주사액도 넣다 보면 안 돼서 수술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사액을 넣어서 1, 2년이나 괜찮으시다면 그 주사가 환자분한테 아주 잘 맞는 게 맞으시고요. 주사를 넣으시고 난 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답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주사나 약물 가지고 허리가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무릎으로 버티는 습관을, 예. 제가 배에 힘을 주는 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나빈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힘을 좀 강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배에 힘 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복압을 높여서 복압을 높이게 되면은 척추를 안에서 받쳐주게 돼서 척추의 힘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게 되면은 팔이 여기쯤 붙어 있는데 팔과 머리를 배 근육으로 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에 떨어지는 힘을 줄입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주면서 구부정한 자세 하기 어렵습니다. 배에 힘을 주면 자세가 발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허리 압력을 줄이는 요소들입니다. 환자분들이 우리가 배에 힘을 빼고 맨날 구부정하게 있는 사람이 제가 다음에 제안 드리는 것처럼 복부 호흡을 하게 되면은 허리에 떨어진 압력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복부 호흡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복부 호흡이 뭐냐? 환자분들이 제가 딱 얘기를 하면 이거 복식 호흡을 벌써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식 호흡이랑 좀 다릅니다. 복식 호흡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횡격막을 신축시키면서 하는 호흡 방식, 그러니까 내부 장기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복식 호흡은 배를 볼록하게 만드는 호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희님. 제가 조금 이따 답변드릴게요. 요거 허리까지만 말씀드리고 호흡법까지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를 볼록하게 만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배를 볼록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볼록하게 만드는 순간 척추 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배에 힘주기는 저는 복부 호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배의 단계는, 힘을 주는 단계는 배를 볼록하게 만드는 단계, 단단하게 만드는 단계, 오목하게 만드는 단계,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에 가장 강하게 힘을 주는 건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펀치로 배를 칠 때 배를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배를 오목하게 만들어서도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배에 속근육을 쓰게 되면. 이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단계와 오목하게 만드는 단계만을 이용해서 숨을 쉬시는 겁니다. 배를 단단하게 너무 세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오목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목하게 만드는 거와 단단하게 만드는 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배의 힘을 완전히 풀고 배를 볼록하게 만드는 순간을 없애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배의 힘이 계속 유지가 되시고요. 호흡을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계속 자세가 발라지시게 되고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허리에 떨어진 힘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이 아니라 복부 근육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복식 호흡처럼 배를 볼록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 위에 손을 올려서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복부로 호흡하도록 유도를 해드리고 이 복부 호흡을 하면서 골반의 경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의 겉근육에 힘을 주는 건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환자분들한테 배에 힘을 주려 그러면 이걸 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만 하시면은 오히려 어떤 장기간 힘을 주면은 근육에 피로가 생겨서 유지하실 수가 없으시고 어떤 점에서는 허리의 힘도 약간 증가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강하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주다가 배를 오목하게 만들면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거의 5대5로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하시는 게 복부 호흡입니다. 배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걸 이용하시는 거는 물건 들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배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걸을 때나 계단 오를 때는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를 오목하게 만드시고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척추를 보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에 힘주기를 기본 숨쉬기 복부 호흡을 익힌 다음에 이걸 응용 동작으로 생활 속에서 가지고 오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수술 직후에 저희가 밴드로 배를 조이는 훈련 같은 걸 시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밴드로 배를 조이면서 이게 조이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드리고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도 배에 힘을 주는 걸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배에 힘을 주는 거를 복부 호흡하는 걸 훈련시켜드리고요. 누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좀 그러니까 수술 직후의 분들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형태로 배에 힘을 강하게 주라는 뜻이 아니라 배를 단단하게 만드는 복싱 선수처럼 배를 단단하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을 꾸준히 주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리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체크하시는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시고 그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걸 복부 호흡을 내가 계속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다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저절로 복부 호흡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가 체크하시는 방법은 자기가 호흡하다 보면 알고요. 배에 손을 대고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배에 힘이 풀리는 순간이 없도록 호흡하시는 거. 이게 허리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강하게 힘을 주는 게 아니십니다. 제가 질문에 좀 답을 드리면은요.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 차단술을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 3개월 차입니다. 균형 운동을 시작했는데 2주 됐는데 지금은 잘 못합니다. 왼쪽 방석통이 있었는데 왼쪽 균형이 있습니다. 계속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은 배에 힘주는 게 잘 되시는데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드리는 제안으로는 이 균형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방사통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방사통 같은 건 다 잡히고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뭐 환자분이 그러니까 제 조심스럽지만 제 견해로는 균형 운동은 상당히 후기에 부상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게 보다 더 적절치 않을까. 제가 환자분이 실제로 하는 균형 운동 내용을 본 게 아니니까 아주 제한된 정보로서 드리는 답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박연수님, 목 디스크라서 히루디다제, 트리암, 덱사 주사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고 한 달에 한 번씩 2번을 맞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그 진료 받으시는 병원에서요, 박연수님은 팔의 근력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사 치료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단순 통증이 아니라 근력 떨어진 경우가 있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력까지 떨어지신 상황이시면은 정밀 검사 해보셔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프면은 자기가 힘 떨어진지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체크하면은 약간의 근력 약화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간혹 그 약화가 상당히 진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력 약화까지 있으시다면은 저는 그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김숙님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로 긁어냈고요. 그리고 유착이 나와서 발바닥이 이상하고 종아리가 가끔 쥐가 나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유착은 평생 나을 수 없나요? 더 많이 심해지기도 하네요. 또 병원 가기. 일단은 첫 번째로 배에 힘주는 습관이 제대로 되시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착이 있든 뭐든 기본적으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복부 호흡을 잘 실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허리 숙이기를 할 때 제가 뭐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무릎으로 버티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허리를 숙일 때 허리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환자분이 생활 습관으로 고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 습관을 잘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꼭 말씀드린 게 진료 시간에 자기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민하신 분이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떻게 할 때 더 아프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덜 아플지 잘 느끼시는 게 병을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서 겁이 적으셔야 됩니다. 예민하기만 하고 겁이 많으면은 이상한 여러 가지 정보에 현혹되셔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을 너무 많이 받게 되시고 주변 분들한테 귀가 얇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 보면은 시간을 허비하시면서 관리가 안 됩니다.
또 둔감하신 분도 안 됩니다. 허리가 막 망가지고 이제 난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증상이 언제 생기는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거를 질환이나 제 강의든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하셔서 겁내지 않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민하되 겁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송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오늘 제가 필수재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전달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수재활에서 뒷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랑 질문을 좀 받아보는 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제가 충분히 답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어떤 운동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이해 못 하시고 어떤 운동을 해도 운동하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뭘 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전체를 이해가 된 다음에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외래에서 설명시켜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시켜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보시는 선생님한테 설명 못 들었던 거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잘 이해하셔서 이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각자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한 허리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